섹스가 정신적 유대감, 신뢰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적 친밀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쾌락이자 또 탐닉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낮에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아무리 맞아도 밤에 게임에서 남녀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에는 두 개의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힘을 줘서 세게 때려야 되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샷이 있고요. 또 그린에 올라가서 정말 정교하게 힘을 전혀 주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퍼팅이 있습니다. 골프가 재밌는 이유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또 영원한 패자도 없이 그날 어떻게 내 컨디션이 어땠는가 또 내 운이 어땠는가에 따라 다를 정도로 그 두 개의 완전한 다른 게임이 같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골프가 재밌는 거고 또 골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롱샷만 잘한다고 골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퍼팅만 잘한다고 골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잘했을 때 그날 그분이 오셔서 최고의 스코어를 내게 되죠. 골프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이 있듯이 저는 남녀의 관계에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낮에 하는 게임이 있고요. 밤에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게임은 일상을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같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함께 나누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감정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낮에 하는 게임이라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남녀라면 그 밤에 하는 게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70대, 80대들도 남녀라면 그저 같이 스킨십을 하고 또 만나고 또 같이 자고 싶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본능이죠. 근데 특히나 연애를 하기를 원하고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밤에 하는 게임을 결코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남녀가 그것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싫었던 사람을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좋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싫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잠자리, 섹스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밤에 하는 이 침대에서 남녀가 은밀히 정말 두 사람의 이 몸에 사랑을 하는 이 육체의 대화를 하는 이 섹스가 평범한 그냥 보통의 섹스가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 환타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상한 것만 원해서 걱정,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로지 한 가지만 원해서 걱정.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성적 취향이 의외로 많은 남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남녀가 맨날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그런 재미없는 성생활을 오랫동안 계속 하게 된다면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엄청 정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놀이처럼 시도를 해보는 거, 또 관계를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놀이에요. 침대에서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재밌는 놀이가 바로 섹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다 만족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독특한 남편의 성적 취향 때문에 진짜 성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태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변태의 기준이 뭔가요? 애매하죠. 두 사람이 함께 좋다면 그거는 변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정상은 무엇이고 또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는 또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한쪽은 너무 싫은데
한쪽의 독특한 취향으로 인해서 그 싫은 것을 계속 받아주고 해야 된다라면 정말 너무나 괴로운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이런 변태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거기서 약간 벗어난 여러 가지 색다른 성적 취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마호이즘, 그 다음에 세디즘, 성적으로 가학을 하는 사람, 당해야 되는 사람, 뭐 S, 세리스트, 뭐 매저키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S, M 이렇게 뭐 나뉘기도 하죠. 또 뭐 그 외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성적 취향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삼자, 뭐 우리가 쓰리썸이라고 하죠. 세 명이 같이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랑 하는 걸 볼 때 또 흥분을 하는 남자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극을 줘야지만 성적 흥분이 되고 자극이 되는 이런 진짜 다양한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함과 또 정서 교감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적 유대나 신뢰감처럼 더 큰 의미로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동물적인 행위에 그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낮에는 아무리 점잖은 모습으로 우아하게 남녀가 만났다 하더라도 밤에 침대에서 만나는 남녀는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의 그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침대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침대에서 만났을 때 억눌러 왔던 그런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남녀의 침대에서의 관계는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교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적어도 한쪽의 어떤 독특한 취향 때문에 한 사람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상대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괴롭다면 그 관계는 결코 장기적인 관계로 가기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은 들어줄 수 없어서 괴롭고, 또 한쪽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괴롭겠죠. 사실은 이 성적 취향이 두 사람이 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서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이상의 것을 침대에서 원한다면, 아무리 대화가 낮에 잘 통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결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고 봐요. 이렇듯이 성적 취향의 다름이 남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만 깨달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지. 어떤 사람은 섹스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아니면 관계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에 두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각자의 그런 욕구와 취향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받아들여 주지 않겠다, 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나의 요구와 나의 취향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난 어디까지 원하는지, 이것을 두 사람이 잘 절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녀만이 인간의 탈을 쓰고 모든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다 떼고 침대에서 만나는 이 밤의 게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대의 무리한, 나는 받아들이기 도저히 어려운 그런 더티하고 또 가학적인 또는 피가학적인 그런 상대의 어떤 요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괴로운 건 아니신지. 만약에 이 성적 취향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이 사람이 다 좋아도 이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 어쨌든 그것이 변태든 아니든 그것마저도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내가 그것을 함께 해줘야지 우리 두 사람이 관계를, 성관계, 섹스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이 관계를 그만두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남녀 두 사람만의 이 침대에서의 서로 다른 성적 취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창에 의견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솔루션을 좀 찾아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뭐 정답이 있겠어요? 남녀의 관계에서 또 침대에서의 문제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또 상대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변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상대가 원치 않으면 또 내가 스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만 절충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도 그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만 상대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핑계로 이렇게 헤어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런 성적 취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상대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거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솔직하게 두 사람의 성적 취향, 판타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 나이에 연애를 해야 되는 이 시대에는 좀 더 맞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쑥스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고려하지 말고 나는 이렇다. 당신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쯤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